네, 지혜투자클럽입니다. HLB. 자, 2025년도 FDA, VLA 승인 약물 케이스 분석을 같이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인 이 아베오나 테라피틱스의 4월달에 이제 FDA 허가받은 제바스킨을 통해서 FDA 이제 문서가 이제 일단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CRL을 어떻게 다루고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에 서류가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가는지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. 자, 주가는 이제 전일 대비해서 정규장에서 1% 하락해서 52,700원 정도에 오늘 마쳤는데요.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HLB 관련되는 기사가 뭐 특별히 나온 건 없습니다. 이게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이제 긴장 강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유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다시 달러 강세 흐름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안 좋았고요.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코스닥의 상위사들이 대부분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국 쪽에서도 황서제약이 오늘 3%, 홍콩에서도 2.53 정도 빠지면서 오랜만에 또 이제 몸통이 있는 음봉이 나왔습니다. 이 고가 돌파를 좀 시도하는 어떤 위치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음봉이 나왔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. 월봉상에서도 지금 이제 3개월 연속 양봉이었다가 이번 달에는 도치성 형태의 월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공매도 쪽에서는 오늘 55,000주 정도의 공매도 흐름이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공매도 순 보유 잔고는 이번 주 수요일 기준으로 438만 주대입니다. 자, 그리고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오늘은 체결과 상한이 크게 차이가 없는 흐름이죠. 이 차트상 흐름들의 이 부분들을 조금 보시게 되면 3일 동안에 크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양봉 흐름을 보였다가 21 이평선과 좁아져 있는 스키즈되어 있는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파라볼릭의 이 부분들을 양봉이 하나도 좀 추가 나오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구간인데 이 부분을 못 넘는 도치성 캔들이 일단은 나왔고요. 분봉상으로 보시면 아침에 이제 11시 30분에 51,6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아침에 고가를 5에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만 52,700원 정도의 정규장에서 마감하고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더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수급 관련되는 부분들도 프로그램이 그나마 3일 동안에 매수를 하고 있다가 오늘은 외국계하고 프로그램 같이 좀 매도를 하는 모습으로 좀 주춤합니다만 기관들은 이제 플랫형 흐름으로 개인들은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고요. 그 다음에 뭐 창구 쪽을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인 신한한국이 매도에 또 주체가 같고 최근에 좀 매수를 했던 JP라든지 여기가 다시 일단 매도 창구 쪽으로 갔던 부분들이 오늘 어떤 수급에서는 뭐 중요한 어떤 이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FDA 관련되는 부분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드립니다. 그래서 FDA 사이트 가시면 2025년도에 VLA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 받은 약물들 내용들인데요. 보시게 되면 전체가 다 나온 건 아닙니다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레터가 공개되어 있는 약물들이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. 오늘 시간상으로 제바스킨 관련되는 부분의 내용을 조금 한번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제바스킨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요게 이제 4월 28일에 승인을 받았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레터라든지 리뷰라든지 리레이티드 도큐먼트가 공개가 돼 있거든요. 서포팅 이제 도큐먼트라고 해서 자, 이 부분들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이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리서브미션 그러니까 CRL도 2023년도 한번 맞았고 그 다음 리서브미션 가정을 하면서 어떻게 FDA와 레터 내용들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비교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리고 아베오나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입니다. 그래서 나스닥에서 보시게 되면 아베오나 테라피틱스가 이제 4월달에 허가받으면서 4달러 미만에서 한 7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크게 상승 못하고 삼각형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당시는 이제 강하게 좀 올라왔다가 이 아베오나가 이제 다루고 있는
이 질환 자체가 희귀 질환이거든요. 여기 보시게 되면 FDA에서 열성 위축성 표피 박릭증. 이건 좀 어려운데 이 HLB 계열 쪽에 이제 테라피틱스도 표피 박릭증 관련되는 부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표피하고 진피가 이게 딱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유전적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분리가 되는 게 이제 표피 박리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이제 유전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프레처 리뷰도 이제 있던 부분들을 매도를 했고 결국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자, 이 과정에서 이제 레터가 공개된 레터가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레터도 있어요. 요게 이제 뭐 작년도에 나왔던 6월 달에 나왔던 이제 부분인데 여기도 보면 NAI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. Inspection Summary to Outcome 이렇게 레터를 좀 확인하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HLB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이 비모 인스펙션은 NAI로 받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레터가 비모 인스펙션 관련되는 부분이 또 나왔고 이 아베오나의 제바스킨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령을 했던 부분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들은 CMC나 뭐 이런 거잖아요. 그래서 CRL 관련되는 레터가 크게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CRL도 있고요.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지 않는 레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알려주는 레터에서는 또 그것만 하면 또 안 된다는 뭐 규정도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면 되는데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뭐 보통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면 타입A 미팅을 신청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뭐 포스트 액션 레터를 통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. 보시게 되면 이 부분도 이제 그 CRL을 24년도 4월 달에 이제 받았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CMC 관련되는 부분도 여기도 지적받았습니다. 그거 받아서 이제 1번에서 뭐 구체적인 좀 민감한 부분들은 이제 플랭크 처리를 해서 나오는데 1번 항목에 A, B, C, D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. 있고 1번, 2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, 9번 굉장히 많은 정도 보통은 이제 한 5개 정도를 받는데 5개, 10개 정도를 이게 받으니까 HLB와 캄넬리주마비 CMC 관련해서 뭐 옵저베이션 작년에 10개, 올해 5개가 그러니까 평균적인 부분에 받는 정도 그러니까 올해 받은 거는 3개 받았으니까 좀 숫자상으로 작다는 겁니다. 이게 승인받은 약물들도 CMC 관련해서 지적받으면 이 정도가 평균적으로 받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받으니까 이걸 이제 처리를 해야 되고, 이게 처리를 해서 리서브션을 넣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. 그래서 보면 뭐 라벨링 과정이라든지 CMC 관련해서 굉장히 항목이 많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, 그리고 이제 1년 안에 이걸 해야 된다. 이렇게 돼 있죠. CMC 마지막 부분에 보시게 되면 CMC 처리해서 이렇게 알려주고, 1년 안에 만약에 이 부분들, 그러니까 요구한다 그랬잖아요. 1년 안에 리서브션 하든지 아니면 철회를 해라. 요게 이제 법률상으로 21 CFR 601 3B 규정에 이렇게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액션 중에 하나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신들이 요 규정 안에서 그러니까 21 CFR 601 3C에 철회하는 것으로 우리가 뭐 간주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. 그러니까 FDA가 이렇게 이제 CRL을 보냈단 말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리서브미션을 할 때 보면 요게 이제 CBER 보통 이제 그 CDER이 있고요. CBER인데 이제 바이오로직스 형태는 CBER입니다. 근데 이제 리보생과 캄넬리주맙은 그 CDER에서 이제 같이 이제 결합해서 하나로 이제 해서 간주해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. 그래서 여기 이제 CRL 관련돼서 재청송하면 이걸 그냥 바로 그냥 넣으면 해주는 게 아니라 한 달 이내에 이 리뷰 메모랜덤을 또 이걸 통해서 보면 리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거든요. 이게
많이 나왔잖아요. CR에 대해서 열 몇 개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 처리를 했는지 리뷰 과정을 한 달 동안 돼서 이거 제대로 했을 때도 다시 리뷰를 할 때 C1이냐 C2냐 이런 거 따지거든요. 그럼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보면 보이레이로 했고 1번, 2번, 3번, 4번에 보면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CMC 퀄리티 리뷰 팀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CMC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CMC 퀄리티 리뷰 팀에서 이 부분들이 이제 리서비션 청구 레터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리뷰를 하는 겁니다. 예. 그 다음에 이제 서브미션 리뷰드 그러니까 뭐 서브미션 됐던 부분들이 리뷰를 했다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리시브드로 해가지고 이제 올해 1월달, 2월달, 3월달에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 추가적인 이제 어멘드먼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레퍼런스 투 레귤리티 서브미션 같은 경우에는 각 항목마다 레퍼런스 아이템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레터 오브 크로스 레퍼런스가 되어 있는지 이렇게 yes 이게 안 돼 있으면 반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다시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HLB하고 항소제약이 FDA와 논의하면서 문제가 없게끔 하는 것들이 뭐 최종 과정에서 리뷰할 때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리서브션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항목에서 SS를 받아야 되는데 노를 받으면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런 항목들로 통해서 SSS 이런 처리를 받아서 이 클래스 1, 2나 이게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리뷰와 서머리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레커멘데이션 그러니까 리뷰 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최종대 리뷰 단계에서 할 때는 뭐 C1을 받겠다, C2를 받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내용 항목 보면 항목이 되게 많죠. 예, A, B, C, D 그 다음 블랭크 된 것도 있고요. 그래서 CRL에 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다 검토를 하고요. 이 부분은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이제 전체적인 어떤 서브미션 과정의 서류들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라고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 보면 사소한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. FDA는 굉장히 엄격하게 이 문서를 보면 리뷰 과정에서도 요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회사에는 보내죠. 이걸 뭐 일반인들한테는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FDA에서는 공개하는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레커멘데이션이 있는 거죠. 레커멘데이션이 있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 마케팅 커미트먼트는 뭐냐면 승인받아도 추가적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게 있으면 또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좀 방대합니다. 이게 문서만 55페이지짜리거든요. 그래서 리서브미션 리뷰에서 CRL에서 결핍 관련되는 부분 결핍 1번, 2번 그게 다 다루는 거죠. 이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리뷰 커멘트먼트 이렇게 나옵니다. 뭔가를 그 CRL 받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했으면 뭐 밸리데이션 테스트가 뭐 진행되었는지 없는지 다 지금 체크를 하는 거죠. 리뷰 코멘트가 다 달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CR에 나왔던 항목에서 각 항목마다 리뷰가 코멘트를 다 다는 겁니다. 이렇게 보시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각 항목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죠 지금. 그래서 리뷰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는지 파란색이 이제 리뷰 부분을 항목을 이야기하는 거고 위에가 이제 CRL 항목인 거죠. 여기는 이제 열 몇 개가 이제 있었으니까 제법 그 디테일하게 많이 나갔다라고 봐야 되겠죠. 그러니까 그래서 문서가 굉장히 깁니다. 보시게 되면. 그러니까 리서브미션 리뷰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러면 억셉턴스 레터가 나와서 이게 받기 때문에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뭐 요런 어떤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이제 그 또 리뷰 메모입니다.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리스판서를 했던 부분의 메모를 또 이렇게 보내는 거죠. 그러니까 CMC Facility Review라든지 CBR이라든지 요런 그 FDA 이제 관할 부서에서 이제 보내주는 거죠. 그래서
이렇게 하라. 요런 이제 요런 부분들이 레터가 오고 간다라고 보셔야 되겠네요. 이것도 굉장히 여러 항목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이런 과정들을 일일이 뭐 공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사례를 통해서 단순하진 않다는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보는 편이 좀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나머지 이제 세 가지 부분도 시간이 나면 뭐 주말에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뭐 레이트 사이트 리뷰 미팅이라든지 이것도 이제 2023년도에 2024년도에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미드 사이클 리뷰나 레이트 사이클 미팅에서도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뭔가 문제를 제기했는지, 그러니까 HLB나 리보세라믹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었다. 근데 이제 승인된 약물들도 굉장히 좀 뭐 이런 과정들. 그래서 그 얘네 같은 경우에는 CRL 나오고 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이제 허가를 받은 거거든요. 1년 있다가. 그러니까 그 지금 리보센과 캄넬리주맙의 진행 과정 자체가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진행되고 있다. 근데 회사가 이제 뭐 좀 빠르게 타임 스케줄을 잡아서 그렇지, 뭐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평균적인 수준의 어떤 속도로 지금 진행된다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6월달, 7월달에 이제 항서제약이 이제 어떻게 이제 리서브미션 하는지 그 일정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뭐 중요하다. 이렇게 참고로 보실 수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주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는 일단은 뭐 선전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뭐 시장이 갈 때는 안 갔기 때문에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냥 플랫형으로 지금 거의 석 달 정도 옆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, 이 부분들의 흐름들이 다음 주에는 좀 방향성 낮출 수 있는 흐름이 될지 여부를 좀 참고하시면서 흐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.